뉴욕 시장에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구호를 내걸고 조흐란 맘단이라는 사람이 58%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주의였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한 아성인 뉴욕 시장에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회주의자는 임대인들에게 렌트비를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줄 수 있습니다. 헛된 선동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지하려 했지만 조흐란 맘다니는 서민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뉴욕 시장 하나의 힘으로는 본인이 공약했던 여러 정책들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지 지금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매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낙농업, 농업, 특히 에너지 산업을 평생 학교에서, 이렇게 덴마크는 우리처럼 매일 밤에 마을마다 교육이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년이 되었는데요. 덴마크의 구룬투비라는 신부가 마을 교육 운동을 밤마다 열어가지고 덴마크 농민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낙농기술, 농업기술을 갖고 풍력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가지고 현재 덴마크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입니다. 1위. 아주 골 때려요. 협동조합 자본주의를 통해서 덴마크는 세계 경제 성장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스페인 노동자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동종 업계 대비 노동시간이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급은 110%를 더 받습니다. 동일 노동자들이 20%를 더 받는 거죠.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20만 명의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인데, 스위스는 경제 구조보다는 물리력 구조를 동네 자율방범대, 걔네 말로는 민병대라고 불리는데, 스위스의 마을마다 민병대가 전부 총과 칼과 대포를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마을 민병대를 대적할 만한 중앙정부가 없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해외의 외국 군대도 스위스 산악지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 국민들의 주권이 지네 마음대로 직접민주주의로 법안을 마을 주민의 요구대로 헌법과 법에 발안을 하고, 그 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놈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해버리고, 그거를 제대로 안 따르는 공무원들을 소환해가지고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공무원을. 대통령도 그렇고. 스위스는 대통령이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대통령 임기가 1년인데 돌아가면서 해먹어요, 중앙 관료들이. 그런데 권력은 마을 동네 놈들이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상징적 사회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해외의 성공 사례가,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무지하게 잘 살고, 스위스의 주민들이 잘 사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있었어요. 두 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가 1894년 동학 농민들의 집강소 운동이었습니다. 소접제라고 하는 마을마다 조직접을, 농민경제공동체 접조직을 가지고 조선 땅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일제의 강제 개입이 있기 전까지 동학은 관과 협력하여 마을마다 집강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조직이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세인 일본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도산 안창호 선생, 조소왕 선생, 여운형 선생, 기독교의 손정도 목사. 손정도 목사는 북한 김일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의형제였던 손정도 목사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김일성을 거두어서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 밑에서 김일성이 육문중학교 등에서 만주 길림성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의 도움 속에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독립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김일성을 거두고 김일성을 키우면서 손정도 목사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더불어서 만주에다가 3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이산촌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거기에서 공동노동 공동으로 하다가 도산 안창호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압송되어서 한국교도소에서 고문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제자인 몽양 여운형이 1944년에 지금 경기도 남양주 다산 정약용의 생가인 조안마을에다가 김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와 함께 남양주에다가 이산촌이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 손정도 목사도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죽어요. 선대가 고문받고 죽은 그 자립정신을 이어받아 1944년에 남양주 조안면에다가 이상촌을 세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방이 돼서 해방조국을 잘 건설하려다가 몽양 여운형 선생은 암살당해 죽고, 김용기 장로가 그걸 이어받아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초와 제도를 쌓게 됩니다. 근데 1980년에 전두환이 자기 친동생 전경환을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으로 뽑아서 돈을 뿌려서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민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에까지 이루어지는데, 제가 카톡 채팅방에 올린 7.18 마을자립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드문드문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덴마크의 그룬투비,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전에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미 실천했었고, 도산 안창호와 김일성의 사부이고 의아버지였던 손정도 목사를 통해서 실천했었고, 몽양 여운형이 실천했고, 몽양 여운형의 후배인 김용기 장로를 통해서 실천하다가 지금은 관변단체, 수동단체로 지금 물러나 버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제인데, 이제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햇빛 소득마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가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진행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잘 안 됩니다. 하나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이 매우 의존적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체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마피아 관료들이 이것을 대통령은 잠깐 있다 갈 사람이고 자기들은 계속 공무원을 해먹으면서 재벌과 결탁하여 방해하고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3만 원으로 시작하는 햇빛 소득마을 운동을 제안하는 겁니다. 3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에 300만 원을 버는 햇빛 소득 체험자 한 명이 한 명을 더 꼬셔서 2명을 만들고, 햇빛 소득 체험자 2명이 또 2명을 더 꼬셔서 4명을 만들고, 4명이 다시 4명을 더 꼬셔서 8명을 만들고, 법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온갖 납품업을 수의계약, 우선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문제는 5명 모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햇빛소득 체험자 하나가 둘이 넷이 여덟이 5명의 협동조합을 만들면 누구나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골에서는 행정 리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도시지역에서는 동별로, 통별로, 반별로, 아파트 단지 한 동이 한 반입니다. 반 하나를 모으면 거기서 법적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5명만 모이면 법적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여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런 볼펜도 납품할 수 있고, 이런 복사용지도 납품할 수가 있고, 구청 구내식당에 유기농 야채도 납품할 수 있고, 시골 마을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 복구 사업을 할 때 불도저랑 트랙터를 납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하려면 5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5명 모으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동업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동업하지 마라, 쌈 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동업하다 보면 쌈이 나는데, 생면무지 피도 안 섞인 사람 5명 동업하기가 어지간치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5명의 마음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을 협동조합으로 돈 버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잘 모입니다. 단결이 오래 갑니다. 자기만 빠져버리면 자기 소득이 줄기 때문에 안 빠져요. 도망을 안 가.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김성환 지금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노원구 상계마을에 50명의 협동조합을 만들었더니,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 50명이 지나는 동안에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아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아무도 도망을 안 가. 그래가지고 8년째 협동조합 동업조직이, 동업자본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구양리 마을에서 잘 되고 있고, 민관합동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신안군 모델입니다. 이거를 노원구만 성공하지 말고, 여주 구양리만 성공하지 말고, 신안군만 성공하지 말고, 이재원 씨가 계시는 충주에도 성공하고, 또 장재수 씨가 계시는 춘천에도 성공하고, 최현식 씨가 계시는 노원구도 확장하고 하는 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초기에 모범적 성공이 없이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모범적 성공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보여주고, 내가 번 돈으로 밀가루를 사서 부침개를 붙여주고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토요일 밤 9시 늦은 밤에 공부의 의미 있고 그 공부를 하는 의미를 지금까지 발제를 들으셨고 이 발제에 기초하여 무엇이든 물어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에 살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모 쇼핑몰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요. 그 쇼핑몰의 옥상에 면적 대비 이제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구조물에 거기서 이제 관리인하고 현장 소장이 면적 대비 면적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 요즘 태양광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진짜 그거 지금 기존에 있는 태양광하고 효율이 많이 차이 안 나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유 안 그래도 우리 구조물을 저기 철거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수직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검토해보자 그래가지고 도면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직형이 과연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기존에 지금 있는 태양광 대개는 이제 남동쪽 방향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비 85% 이상 된다 그렇게 이제 듣고 있어서 자신 있게 설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예정이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 발전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태양광 모듈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듈 많이 보셨을 텐데 20년 전에 이 모듈의 광 전환 효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광전환 모듈의 광전환 효율이 24%로 늘었습니다. 20년 사이에 몇 배가 는 건가요? 8배가 늘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늘었고 이런 모듈을 옛날에는 담벼락에다가 건물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있었는데 효율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효율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다가 수직으로 붙여도 80 정도의 발전 효율이 나옵니다. 80% 정도에 따라서 벽면에다 붙여도 우리가 이제 LCOE라고 하는데요. LCOE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일렉트릭시티 지금은 태양광 LCOE가 1kW에 사업체는 35원, 행복한 동행은 1kW에 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진을 붙여서. 반면에 가정용 전기를 한전에서 쓰는 것은 1kW에 평균 300원입니다. 가격차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벽면에다가 태양광을 붙여도 80%로 수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워낙 한전 전기에 비해서 태양광 전기 생산 원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자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아까 보았던 태양광 모듈이 무거워서 벽면에다 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낭창낭창한 이런 플라스틱 태양광이 신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끈으로 고정을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건 역시 효율이 80%가 나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시공 비용 대비 수익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할 경우는 한 평당 1kg를 생산하고 1kg에 1년에 30만 원을 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0kg면 당연히 3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는데 10kg까지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합니다. 관공서에 인허가 없이 하기 때문에 금방 빨리 할 수 있어요. 인허가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렇게 인허가 없이 하는 거는 2달 안에 시공이 완료됩니다. 60일 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다음 단계의 태양광 모듈은 페로브스카이트 모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5년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 1위의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그 기술 개발이 늦어져서 중국에서 올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 정도가 되면 같은 펜날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720kW인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중국에서는 720kW가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이 1kW 1000W가 나오는 제품이 시중에 양산 판매가 될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5년을 뒤졌기 때문에 5년을 안 하다 보니까 한국에선 한화 향후 3년 뒤쯤이면 우리도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중국이 어려워지고 한국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그걸 국민뽕이라고 합니다. 국뽕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룩뽕 그 거짓말입니다. 유튜브 해설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국의 하나큐셀 생산 시간은 한 3년 뒤고 중국은 이미 만들고 내년 봄이면 고급 제품을 세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늦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늦어도 기술 개발을 해놓으면 중국 제품을 중국이 못 팔아먹는 것을 한국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광전환 효율을 32%까지 올리게 됩니다. 현재 일반 저 유리판 N형 탑콧 모듈은
24%인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로 가면 32%까지 올라가서 내년 되면 태양광 고급 모듈 가격이 더 싸지고 효율은 확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 배우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과 유럽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과 싸우는 틈을 타서 우리는 낮에는 미국과 협력하고 밤에는 중국과도 협력하여 우리나라 실리를 채우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태양광 모듈 발전의 약간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성현우 선생님이 훈민정음 1-1형과 훈민정음 2형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라고 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 성현우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엊그저께요. 제가 그 안산에서 우정님. 네네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그 안산에 아시는 분이 지인분이 계셔서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한번 그럼 설치를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지금 한 52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전기료가 한 달에 전기료가 한 달에 한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거 당장 한번 달아보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뭐 5명에서 10명을 모아서 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저번에 그 여기서 달아주게 되면 4만 원인가? 4만 원인가요? 여기 설치비가? 영업비와 설치비를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걸 떠나서 설치비를 4만 원을 회사에다 내는 거죠? 10만 원을 드려요. 소비자가 59만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59만 원짜리를 달면 한전에서 6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6만 원. 외우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또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달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총 26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인천, 경기, 충북 등은 한전에서 6만 원을 할인해주고 또 에너지 절감 그린 탄소제라고 또 6만 원을 지원해줘요. 서울시가 제일 많이 해주고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음 주에 도표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단지가 꽤 커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달아보고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면 내가 거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민 아니 그 아파트 단체 그 뭐 있잖아요. 얘기를 해서 전체로 내가 달아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지난번에 얘기했던 10명을 모아야 달아준다 그래서 이걸 떠나서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한두 명이라도 가서 우리가 달아줄 수 없을까 하는 그걸 질문 드립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마진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적자가 누적되게 하면 안 되고 아마 저희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인터 광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일로 날짜를 신청한 지 60일 이내에 10개씩 20개씩 모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가지고 가면 적자가 커져서 못하고 그렇죠. 10개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10개를 모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광고를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공개 광고를 마구 때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거 밑에 뭐죠? 중요한 거는 누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소비자들은 그때 가서 빨리빨리 달아주게 이걸 하는데 뭐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지쳐서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데 정부에서 신청하는 걸로 하면 1년을 기다리거든요. 정부 보조금 받는 걸로 하면 우리는 2달 안에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무려 6배가 우리가 빠릅니다. 60일 안에 하면. 그럼 굳이 그거 안 하고요. 우리가 가서 이거를 누군가 좀 할 수 전기 쪽으로 기술이 있거나 있는 분들은 가서 달아주면 안 될까요? 이거 뭐 이렇게 말씀을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집에다 스스로 자가로 다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걸 영업행위로 자격 없는 회사나 자격 없는 자가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농행은 영업행위로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우리는 있지. 우리 회사.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건 합법이고 자격증 없이 전기 면허 없이 이걸 영업행위로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능사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고 시험을 본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협동조합으로 전기 면허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당장은 그 전기 시험까지 보기.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오늘 이준용 선생님 오늘 아까 한경수 선생한테 강의 준비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준용 선생님 한경숙 선생한테 강의 부탁 안 했어요? 지금 강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준용 선생님이 있는 강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무지하게 짓는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로 다 알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뭘 먹는 하마냐면 전기 먹는 하마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주 공군 비행장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전기가 8기가나 된다고 그래요. 6.8기가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매일 떠들어대요. 6.8기가면 엄청나게 큰 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통과된 논밭에다가 20%까지
영농 태양광을 할 수가 있는데 전라남북도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꼴랑 1000기가밖에 안 나와.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광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을 하려면 무려 6.8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런데 전남 전북의 논밭에 20%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꼴랑 1000기가와트밖에 안 나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네. 전라도에는 10기가의 잠재 발전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8기가를 전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마구 지어야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주장하고 한겨레 신문도 그게 동조하고 정부도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리 빨리 지어도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 아무리 많은 태양광 전력이라도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몇십 기가래도 2년이면 다 완공을 해. 몇십 기가래도. 그런데 정부와 재벌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전기가 없어서 원자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10년이나 15년 뒤에 완공된 원자력 가지고 전라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지금 문제는 여러분과 같이 태양광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 전국에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요청하는 1년에 30기가를 설치를 하려면 1년에 40만 명이 월화수목금 일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40만 명이. 근데 지금 태양광 인력은 2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 올 상반기에 대통령은 올해 30기가를 하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총 설치한 게 5기가밖에 못했어요. 2만 명이 한 게. 30기가를 하려면 40만 명이 필요해.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청년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년들이 태양광에 도입을 하면 40만 명의 일자리가 20년 동안 일할 수가 있어요. 풍력까지 하고 지열까지 하고 수소연료전자하고 배터리 사업까지 하고 전기차 사업까지 하면 100만 명, 200만 명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걸 하게 되면 화석연료 재벌들의 수익이 줄어. 그러니까 태양광을 못하게 하고 원자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 9시에 공부가 중요하고, 이거를 행복한 동에 민간업체가 이걸 교육하고 훈련하려면 100년이 걸리는 일이어서 토요일 밤 9시에 모이는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정부와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고 일을 배치하면 전기는 한국의 잠재 발전량이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5,000기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어요. 5,000기가와트를. 그러면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데이터 센터 또 로봇 세상 반도체 공장 다 합해서 필요로 하는 전기가 200기가에서 500기가인데 그것의 20배에서 30배를 이미 우리나라는 햇빛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전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우성현 씨가 하고 김종식 씨가 하고 이준용 선배가 하고 윤경현 선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빨리 시작해야 되는 데가 강릉의 데이터 센터예요. 이준용 선생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준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이준영입니다. 들리나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햇빛소득 마을을 준비하는 마을을 하나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임원들 한 10분 모셔놓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실제 다른 동네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해도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장소 설정하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말로만 하던 그런 거여서 제가 오늘은 가가지고 태양광 얘기는 많이 못하고 제가 마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상담을 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강사 양성을 전문 강사를 양성해놨다 그러는데 마을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화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강릉의 어떤 교육의 어떤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오늘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화요일 날까지 좀 다른 이걸 정리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에 실제 나갔을 때 답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양광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실제 유휴부지를 어떻게 확보되는지 유휴부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얻어내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영동지방도 상당한 땅들이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해 줄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그 동네를 파악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해외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웁니다. 7년의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인력을 배출하는데 대한민국은 250개 대학 중에 원자력 공학과와 화석연료 에너지 공학과가 60개가 있습니다. 60개가. 고등학교에서 공고에서나 인문계 등에서 재생에너지 공부를 하는 거는
빵입니다. 빵. 하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행복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자리는 대통령 말대로 하면 40만 명의 일자리가 상근 일자리가 요구가 되는데 지금은 2만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일을 내보내면 잘 모르니까 영어 시공도 안 돼.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서 재생에너지 일자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여성들도 일자리를 주면 돼요. 여성들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성도 하고 노인도 하고 청년은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다른 해외 3년의 고등학교 과정 4년의 대학교 과정을 한국은 못하게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에서 하려니까 아주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 또 배우는 게 이겁니다. 이게 PM 능력 향상을 위해서 쭉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걸 우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배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다른 나라는 국가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다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같은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하나씩 다 가르쳐가지고 현장에 배치하려니까 돈만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시청에 군청에 예산이 있어요. 일자리 예산을. 그 일자리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우리가 100%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140만 명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38만 명을 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 장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어마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지금 1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준영 선생님과 강원도지사가 제 의형제이므로 강원도지사하고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무지하게 교육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요까지 얘기하고 또 질문이 베란다형 정부 지원 1년 걸려서 나오는 거가 나와 있고 동영상 파일 올렸다는 거가 나와 있고 또 질문 이제 한 3명만 더 받고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강원도에 네. 제가 그 한 2021년 전에 벌써 네. 신재생 에너지과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예. 고등학교에 만들었었고 지금 춘천기흥고도 기존 전기과를 전기에너지과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만 해도 좀 빠른 듯 했는데 그때는 그게 전기과하고 신재생 에너지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전기과도 숫자가 많이 줄었었는데 제가 요즘 폴리텍 대학을 가보니까 폴리텍 대학의 단기 과정이라든가 1년짜리 소방 전기 과정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구성만 하면은 인력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강사와 교수와 선생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제안을 드리는 게 반드시 햇빛 배당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 10만 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햇빛 배당 네트워크가 에너지공단과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햇빛 소득마을 강사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개의 자격증을 따야 돼요.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햇빛 소득마을 강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건 10시간만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줘요. 그러면 햇빛 소득마을 강사 자격증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능사 국가 자격증을 가지면 여기저기 특강을 열고 거기에서 행정안전부가 2시간 강의를 하면 20만 원씩 강사료를 줍니다. 하루에 2번 하면 40만 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햇빛 배당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가입할 것, 그리고 햇빛 소득마을 강사 자격증을 딸 것, 그리고 전기 기능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능사를 딸 것.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최고 신재생에너지 교육 엘리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요까지 이준영 선생님 의견까지 하고 또 다른 분의 의견과 질문을 받겠습니다. 광노성입니다. 네, 광노성 선생님. 저는 그 이준영 지사장님이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단기 과정을 여는 데도 많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영 선생님 조금 더 얘기하시죠. 제가 지금 저는 원래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전기 쪽을 사실 좀 이렇게 조금 관심을 덜 가졌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자과를 졸업한 공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어요. 가봐야 그저 공장의 그 생산 라인에 그거 전자과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이 되는 게 전기과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전기과 선생님들이 좀 변화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전자과한테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전기과가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보니까 필요한 건 전기 자격이더라. 그거는 평생 써먹을 수 있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기 자격을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제 폴리테크 대학을 기웃거려 보니까 이게 벌써 저기 젊은 애들이 많아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들도 제가 아는 친구들인데 부담 갖지 말고 나는 사실 뭐 안 줘도 그만이고 하여튼 젊은 애들 많이 합격시켜라. 대신 내가 여기 연습하러 올 테니까 실기 연습하러 올 테니까 그거나 받아줘라 하고 그냥 2번이나 제가 물 먹었어요. 제가 평생 제가 머리 나빠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쪽팔리게 신재생 에너지 실기시험 보러 가고 떨어졌어요. 그건 뭐 조금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기 지금 제가 그 폴리텍 대학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폴리텍 대학 교수는 지금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태양광 쪽에 일이 많이 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느끼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조만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만나가지고 여기다 과정 개설을 좀 하자. 왜냐하면 폴리텍 입장에서도 그런 과정을 많이 열어주면 신애들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AI 센터 그거 할 때 제가 저 강원 미래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걸 얼마 전에 설립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맡은 분야가 재생에너지 쪽 에너지 분과를 제가 분과위원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정우를 한번 불러가지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창립총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폴리텍 대학 학장은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영동대학 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뭔가 하면 자기네들의 이름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언제든지 한번 그걸 더 확대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저 서울 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강릉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어떤 미팅 약속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강릉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릉에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난리 난 건 전국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태양광과 같이 연결하면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일자리는 일할 곳은 거리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 뛰지 않으니까 무슨 또 이게 뭐 또 떴다방 사기꾼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제가 아는 양반들이 이번에 그 강원도에 정계에 그래도 많이 시장도 되고 그다음에 또 도지사도 되고 그다음에 속동해 시장 군수 시장이 진보 쪽에서 됐어요. 그러면 서로 협력하면 뭔가 많이 찾아낼 것 같아요. 희망적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회사만 봐도 여기 보면 7천억이 넘는 여기 보면 7,365억을 저희가 지금 문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총 개수가 1,442개가 대기하고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왜? 인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 태양광을 이것저것 좀 많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주문을 받고 있는데도 못해. 그리고 아까 이주용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속초, 강릉, 양양, 고성은요 태백산맥 줄기가 가파르게 돼 있어가지고 저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식수나 가뭄을 극복해서 필요한데 안에 거기에 2단으로 소형 저수지를 2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양수 발전을 해서 낮에는 물을 퍼올리고 밤에 태양이 지면 물을 흘려가지고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밤 9시부터 지금 10시 40분이 넘기까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 궁금한 거 필요한 거 의견들을 꼭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의견을 나누는 담론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긴 밤까지 졸린 눈 피곤한 몸을 일깨워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만 총총 다음 주를 약속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손 흔들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녹화가 되었고 녹화된 것은 공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